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저희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공시 가지고 오고 이슈가 될 만한 내용 가지고 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주주 제한과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3월 말까지 주주총회가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근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요. 주주 행동주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주주 제한에 대해서도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주 제한과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자, 첫 번째는 주주 제한이고요. 최근에 나온 주주 제한 그 공시들을 모아봤는데 경영권 분쟁 소송이 붙어 있는 그 공시들이고 여기 이게 모두 똑같이 경영권 분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주 제한은 아닙니다. 주주 제한뿐만 아니라 주주 명부 열람도 있고요, 이사 선임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다뤄볼 거는 주주 제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주주 제한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총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는 회사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주총이 언제 개최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총이 3월 말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2월 초 정도가 6주 전이 되는데 근데 3월 중순으로 총을 땡겨서 한다. 그러면 1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전 연도, 올해로 치면 2023년도 주주총회가 열린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을 해야 되고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주는 제안일 기준으로 3%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6개월 전부터 제안일까지 지속해서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주 제안하면 모두 다 받아줘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10% 미만으로 10%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내용을 3년 이내에 다시 제안하거나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을 해임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안 되고요. 적, 적법한 내용에 대해서 회사가 거부하게 되면 주주는 의향상정 가처분,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주주 제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요건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제한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보내는 입장이다. 그리고 받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주는 3% 이상. 이거는 어, 직전 연도 뭐 3월 며칠이면은 역산을 해서 이제 보통 등기로 보내니까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내니까 달성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3월 뭐 28일이다. 23년도 3월 28일 날 정기주총을 했다라면은 24년도도 3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으로 해서 이제 6주 전에 송부를 해야 되는데 송부할 때의 내용이 뭐 양식은 별로 없겠지만 보통 공문이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쓰는데 아니면 그냥 뭐 텍스트로 쳐도 되고 편지로 대신 내가 여기에 주주인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냥 내가 그 잔고증명서를 끊으면 내가 3%가 넘는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 3% 제한을 하는 날 기준으로 3% 넘는다라고 하면 뭐 보통 통상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는 잔고증명서를 끊어가지고 보내면 3%. 근데 3% 넘는 주주들은 많지 않으니 1% 정도를 이제 모아서 가는데 그 1%라는 거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보유기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보유기간 자체도 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원칙상으로 3% 자체도 소유자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소유자 증명은 내가 이제 매수했던 날들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퍼센트를 구할 수가 있고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소유자 증명을 통해서 주주의 권리를 실행하라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가장 명문한 거는 뭐 내가 3% 넘는다. 그러면 잔고증명서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 끊고 아니면 뭐 1% 정도 모으겠다. 그럼 소유자 증명을 끊고 소유자 증명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최소 6개월 그 사이에서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미니멈으로 1% 이상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소유자 증명은 어차피 락업이 끊는 순간 다시 원본을 제출하기 전까지 락업이 걸리니까 이런 걸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 뭐 거부 가능한 주주 제한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그 녹화를 했었던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주주 제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법 규정을 좀 보게 되면요. 합법 시행령 제12조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10% 미만의 창선밖에 받지 못했을 경우, 근데 이걸 3년 내에 다시 제한했을 경우에는 안 받아들여도 되고요. 주주 개인의 고충, 주가를 높여주세요. 이런 거 안 되고요. 소수주주권이라든지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 실현할 수 없는 거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안 되는 걸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2번이죠, 2번. 대신 주주 개인의 고충이죠, 고충. 그 고충은 다름이 아니고 주가죠. 주가가 하락한다는 그 고충이라서 뭐 주주제한 그 자체가 대부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수 주주권이나 임원의 해임은 이건 다른 주주 제한 이외의 그 제한으로 이제 신청을 하라는 내용 같고, 대충 이런 거를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 받으면 좀 귀찮긴 합니다. 귀찮긴 하고, 그리고 이거 의안을 하긴 해야 돼요. 네. 1번,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찌됐건 내용 증명이나 뭐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은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님이 제안하신 첫 번째는 주주 제안보다 그분이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격 요건이 된다라면 그 자격 요건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 사유를 해가지고 답변을 좀 보내야 되고 거의 근데 대부분은 주주 개인의 고충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무상증자 해주세요. 뭐 자사주의 매입해서 감자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요 왕권에 거절하려면은 요 1번부터 5번 사이의 내용들일 걸로 잘 포장을 해서 답변을 써야 되겠죠. 근데 답변을 한다고 해도 뭐할 사람들은 다 진상부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주제한 조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법 규정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놨고요. 요 부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주제한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주제한 받으셨을 때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주제한 받았는데 회사가 이제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 주주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회사가 법에 어긋나게 거부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주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게 다수설의 입장이긴 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과태료라고 해봐야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주 제한이 형식 조건에 갖춰졌을 때 거부하는 거는 옳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주주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실무적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청구하는 자가 대부분은 입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 주장의 내용이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그 손해액을, 이거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손해가 배상을 받으려면 금전적 가액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주총회 거의 대부분의 소송은 주총 끝나고 나서 어, 60일인가 90일 사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소 자체를 못하는 건데,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주주가,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대표이사겠죠. 주주총회, 이사라고 하면 보통 대표이사를 얘기하니까,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근데 주주총회 자체가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이제 최대 주주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액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 이 주주 제한 때문에 보통 이제 M&A에서 소송을 걸어서 주주 제한은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 제한을 하고 자기 쪽 이사 제한이 주주 제한을 거부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걸로 소송을 하죠. 우선 업무집행 정지라든지 가장 크리티컬한 주주총회 부존재 소송 같은 걸로 빠르게 조금 더 큰 단순 주주 제안을 안 받아들인 걸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원상 음, 가장 궁극적 목표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뭐 소송을 걸겠죠. 그런 걸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주주 제안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도 않고 받아들여지기도 쉽지도 않고 손해액을 증명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주 제한,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 의결권 확보, 이런 일들이 중요하시다 보니까 회사와 의결권을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의결권 제한을 위한 참고 서류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참고 서류라는 게 금감원 공시고 사전에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다음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회사의 주주 쪽에서 이제 낸 참고 서류인데 거기에 처음에는 작성자 대리인의 전화번호가 2017-5777로 적어놨는데 나중에 2071-5777 이렇게 단순한 오류지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서 한번 정정을 했고요. 두 번째 정정은 내가 주식 몇 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그냥 비공간 놔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타가 나 있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주주 명부상 주식 전략을 기재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략, 아, 이제 회사에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공시를 할 때 담당자 혼자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담당자와 뭐 상급자도 있을 거고 동료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한데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 이 업무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런 오타가 나는 것 같고 저런 문구가 나가면 안 되는데 저런 문구를 적었기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이런 정정 요구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다른 건 몰라도 참고 서류에 대해서는 제 경험칙상 금감원이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도 이제 담당자하고 그 공시 책임자도 하고 뭐 담당자도 하고 책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때 보면 금감원 공시들은 뭐 아시다시피 그냥 올리면 나가는 거거든요. 회사나 올리는 주체가 그냥 올리면 나가요. 그러면 금감원이 나중에 잘못되고 이러면 정정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됐다. 무언가 수정해라. 요거 증빙을 더 내라. 하는데 대부분 몇 달 있다가 해요. 하도 공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참고 서류는 2, 3일 안에 다 옵니다. 심지어 첨부 서류의 위임장 양식이 예전 것이다. 위임장에 일시가 기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참고 서류, 정확히 말해서 참고 서류라는 거는 보통 이제 참고 서류를 공시라고 하는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 서류잖아요. 명칭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에 뭐 4번이 5번 잘못 기재됐다. 이런 것까지도 연락이 한 2, 3일 안에 바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받아봤고요. 그런데 이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주식에 관련돼 있고 크리티컬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요 회사는 이제 DI 동해인 것 같고요. 예, DI 동해 이게 개인이 올리신 것 같아요. 개인 이제 회사가 올린 게 아니고 회사가 예, 회사가 올린 게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라서 주주분이 이게 아마 처음 하시다 보니까 뭐 처음 하시는 건지 뭐 그건지 몰라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서. 예, 액트를 사용하시네. 이분들은 이제 액트를 사용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네요. 근데 이런 건, 뭐, 전문가가 아니면은 처음 하고 이렇게 뭐, 초안 만들고 해다 올리다 보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여튼, 10명 이상에게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는 어느 플랫폼 업자는 무조건 회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어처구니없는 소리 하는 플랫폼도 있긴 한데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회사와 회사든 개인이든 뭐 대리인이든 누군가는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결권을 권유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라서 예. 요- 좀 이런 게 좀 재밌긴 하죠. 이 이거 개인이 올리려면 무슨 다른 회사가 먼저 올린 걸 가지고 국사에서 같이 쓰는 게 좀 편하죠. 잘 모르기 때문에. 다트 편집기 자체도 잘 해보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정정 요구, 명령 관련 여부에서 이제 X라고 돼 있어서 금감원으로부터 연락을 안 받은 거 아니냐, 자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금감원 공시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는 거는 그거는 공시가 뜨게 돼 있거든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한다고 뜨게 됩니다. 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증권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정 요구를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공시가 있기 때문에 정정 요구를 저 정정 요구라는 건 법적인 요건을 말하는 거고요. 저렇게 정정이 나갔다는 거는 100% 금감원 담당자분이 연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이거는 요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 아까 증권신고서에는 정정요구서 해가지고 첨부 나가는 그런 공문 해가지고 공시 자체가 떠요. 정정요구 공문이 뜨고, 아니, 공시가 뜨고, 일반 이제 지분 공시라든지 규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구두로 이제 금감원에서 연락을 합니다. 이거 고쳐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정정 여부 이렇게 오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위임장 청구 서류는 금감원에서 되게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 올리고 나서 어이쿠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잘못 올렸네. 어이쿠 해서 전화번호가 잘못 나갔네 해서 어이쿠 올리고 보니까 또 이것도 잘못 올렸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정정하지 않았을까. 그 보통 X라고 안 하고 여 보니까 받았으면 여, 안 받았고 내가 스스로하면 부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 거라서 뭐라고 하기 개인이 올린 거라서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주주분들도 많이 이제 이런 걸 올려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걸 올리려면 또 요거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다트 편집기도 따로 있고 코드도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인증서도 등록을 해야 되고 뭐 해서 그런 거를 했다라는 거 보면 좀 개인 주주분들도 많이 이제 어, 좀 수준이 올라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도 돈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걸 내신 분은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으신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신 건가? 많지는 않으신데, 보유 주식이 많지는 않으신데, 올리셨네. 그리고 이거는 집에까지 와서 위임장을 받아가려 하네. 사책임별 말 확실히 소액 주주들 움직임이 민감한 반응을, 이건 보통은 이제 네이버 카페, 네이버 종목 게시판, 예, 종목 게시판에 이런 걸 많이 이제 공유도 하시고, 그리고 요즘 엑스나
K홀더 이런데 이제 네비스타가 좀 많이 죽었고 이런 데서 이제 주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고요. 요즘 또 주총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예전에는 이제 신년 해가지고 이제 좀 주가가 오르는데 요즘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주주들은 많이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회사는 주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으러 돌아다니면 회사가 가면 쌍욕을 하니까 수건대리 업체를 많이 씁니다. 수건대리 업체를 많이 쓰고 그럼 수건대리 업체는 개인도 수건대리 업체 공격하는 측이나 개인들도 수건대리 업체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 드니까 안 쓰는 것뿐이지. 회사는 이제 공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공적이라기보다는 회사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솔직히. 예, 저도 그런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죠. 근데 음, 집까지 와서 회식 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거는 아, 그 사람이 집 주소를 알아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주가 처음에 그 뭐 NH투자증권의 계좌에 내가 뭐 DI 동일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NH투자증권 처음 가입했을 때 그 주소 입력한 주소 내가 직장 주소를 입력했을 수도 있고요. 집 주소를 입력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증권 계좌를 처음 그 증권사의 주소를 어, 집 주소를 적어놨네. 보통 대부분 집 주소를 많이 하긴 하죠. 집 주소 또는 직장 주소로. 그러면 주주 명부를 보고 건업체들에게 찾아가 나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좀 도와달라. 사측인 거는 말하는 사측 아니고선 찾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 주주 명부를 보통 회사만 갖고 있으니까 주주 명부 열람 신청 그것 때문에 주주 명부 열람 신청 소송을 하는 거고 확실히 소액주주 움직임 민감한 반응을 제가 봤을 때는 소액주주들 움직임 때문에 민감한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아, 이거는 뭐 통상적인 겁니다. 정기주총이기 때문에 감사선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관 변경이 있으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모자랄 때는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녀야 돼요. 예. 뭐 저희도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 뭐 광주나 부산 이 회사가 서울이어도 막 주주들 상위 랭크의 주주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공부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좀 민감하죠. 이제 가정 파탄범이 될 수가 있으니까. 와이프는 모르는데 찾아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낮에 주소가 집 주소면은 대부분은 저녁 좀 늦게 이제 딱 이제 가는 거고 선물 하나 들고 남편 이게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고 여성분이면 좀 낮에 가고 낮에 갈발길 때 그리고 남성분이면 좀 늦게 뭐 그러면 이제 보통 부부가 있으면 이제 남성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 명 한 명 위임장 이게 당연한 거죠. 이제 회사 측 비용으로 당연히 드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이 하죠. 예, 저희도 이제 공짜 컴퍼니 이게 회사명은 이제 레리 파트너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이 위탁이나 이런 대행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어, 한 15년, 20년간의 노하우들로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가 있기는 보이겠네요. 음, 자, 다음은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주주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전자주주총회가 지금도 되는 줄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 전자주주총회의 사전적 의미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주총회인데 두 가지가 있죠. 현장에서 음,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장 주주총회 없이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하는 주주총회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법상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한 어떤 다른 그 주주총회에 대한 그 다른 방법,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전자투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전자투표라는 거는 사전에 투표를 하는 거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의결권 행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전자주주총회는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 이게 아무래도 이게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술이 정말 발달했기 때문에 더 조심해요. 쉽게 말해서 그 AI가 발달을 해서 요즘 이제 페이스, 얼굴이나 말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주준지 아닌지 뭐 물론 인증 절차나 이런 걸 또 거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법,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것을 어, 그렇다고 해서 현행 기술을 무조건 막 바로바로 접목시키자라고 했을 때의 허점을 노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현재 요즘도 현재 그 현장 주주총회 개최하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온라인 중계를 하거든요. 이런 거야 그건 전자 주주총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주주총회를 그냥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건 나중에 좀 발달이 되면은 뭐 블록체인으로 이제 뭐 그 복사나 아니면 검증 가능한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이 아니라 몇 년 내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못 믿, 서로 못 믿을 것 같은데 왜냐면 돈이 걸린 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법상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소집은 오프라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요. 반면 보시게 되면 이사회 같은 경우에 이사회는 이사회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동시에 통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해서 결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격 통신 수단, 유튜브 중계라든지 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사는 가능한데 주주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현재의 법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삼성전자의 이게 소집 공고인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온라인 중계 시청하면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법은 현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온라인 중계 보면서 이제 투표할 사람은 전자투표를 하거나 사전에 전자투표를 하거나 의회권 대리 행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오프라인 주총이 없는 전자주주총회 가능해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 중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전자주주총회, 오프라인 주주총회 없이 온라인에서 열고 라이브로 투표를 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는 그런 전자주주총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좀 도입이 빠르게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긴 어렵고. 그리고 이게 법이라는 게 원래 도입이 되면 이제 그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두기 때문에 바로 뭐 하면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병행 전자주총회 방식이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좋죠. 네, 전자주총회를 하면 최대주주 너무 지분율이 없는 최대주주는 좀 위험을 하고 내가 33% 이상 그러니까 내가 아예 우호 주식이 33% 이상이 되는 자가 있는 회사들은 땡큐죠. 땡큐죠. 이거 무조건 하면 좋죠. 그런 부분이라서 서민만 투표 도입하고 이사의결을 정하는 전자투표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서 하여튼 생각외로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 같네요. 근데
이 완전 전자주주총회 방식은 정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주 제한과 전자주주총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3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말이 되면 주주총회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하시고, 주주분들은 주총회 참가하실 때 참고하셔서 본인의 의결권을 잘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